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안보 상황이 뭐 심상치 않은데요. 이 분야 전문가시죠. 전 기무사령관이셨던 허평환 사령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의 정보의 중추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지금 뭐 인사파동도 있고 알고 보니까 국정원 안에 간첩 비스무리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네, 국정원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많이 잘라내고 네, 개혁한다는 비명하에 네, 그렇게 인사 그때 파동이 일차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치 사찰 활동 못하게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민주화 시대 역행한다. 네, 명분하에 했는데 사실상 국정원이 그 기본 기능이 네, 이 국내 그 간첩 잡고 음, 북한 방첩 활동하는 것이고 대북 공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국정원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그게 뭐 해외 정보 수집 뭐 음, 또 뭐 산업 정보 수집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돌리면서 그 명분을 그리 잡더라고요.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건 이제 바로 잡으려고 네, 국정원장 보내서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내부 반란이 거기서도 일어난 거죠? 당연하죠. 네, 그 계획하려는 거는 계획이라는 건 그 조직 계획도 있지만은 인물 사람 계획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 네, 그 성향을 확고하게 그 대한민국 지키고 네, 자유통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들을 확실하게 간첩이라든지 네, 방과 사범 또 요즘 경제 사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국내 사찰 활동이 가장 1번이 돼야 됩니다. 네, 무슨 해외 정보 합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요 공력 낭비입니다. 네,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국내 지금 간첩들 네, 국가사범 산업 스파이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내 역점을 두고 그 복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대공 사찰 기능을 경찰로 전부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 조직이 있어나 마나죠. 물론 뭐 경찰이 못한다는 건 아니고 공안 사범은 어디까지나 간첩 특히 간첩 그거는 국정원에서 총괄 지휘하고 거기서 주도해야 하는 해왔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정치권에 지금 국회 그까지도 지금 솔직히 간섭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체 정치 사찰 활동 못하게 한다는 민명하에 기능들을 다 없앤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외부 저항이 있고 일부 뭐 안에서 그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방첩 활동 못하게 하고 경찰에서 간첩 잡는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나요? 이제서 지금 보니까 법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렵겠죠. 민주당 아마 내부 규정 변경을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색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뭐 시행령이라든가 뭐 이런 변경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죠. 대통령의 의지가.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네. 국정은 완전히 개혁을 하고 특히 그 조직 개편도 하고 인물 개편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네. 신임 국정원장한테 힘 실어줘가지고 음. 흔들림 없이 계획을 추진하라 하고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 좀 흔든다고 해서 말이죠. 네. 그 뭐 교체설까지 나오고 그러던데 예.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정원장 교체설 나왔다가
그거는 뭐 유임 쪽으로도 가닥을 잡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러나 하면 누가 앞으로 가가지고 그 제대로 계획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저항 세력이 영합해가지고 적당하게 있다가 그냥 나오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뭡니까 거기에 이제 고참 간부들이잖아요. 고참 간부들이 이미 그 주사파들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속아내느냐 그건 문제인데 예, 거기에도 네. 그 저 아주 그 애국 인사가 있어요. 애국 인사가 있지만 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집단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 주사파들이 거기 국정원에 딱 뿌리 박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야 돼. 드러내죠. 예.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하고 예. 개편도 하고 인물 개편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네. 확실히 이제 그 국정원 힘 실어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고 그렇죠. 지침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 얘기 해볼게요. 그 문재인이 저 지난번에 6.25 때 무슨 저 6.25 전쟁이 저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다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6.25 기념식 날 참전 용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요. 미중 전쟁이랍니다. 6.25 전쟁이.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네. 그 23년 그러니까 6.25 70주년 때 네. KBS에서 그 6.25 전쟁을 다루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네. 이걸 어느 작가가 1950년 미중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문재인이가 이거를 소개하면서 우리 운명은 언제나 그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언뜻 들을 때는 6.25 전쟁이 마치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 내용과 책의 내용을 저는 그 책을 사서 보진 않았지만은 네. 인터넷 들어가서 다 뒤져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네. 이 교묘한 거예요. 점유. 1950년 미중 전쟁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날 미중의 패권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책의. 그렇죠. 그게 이제 전쟁의 최초의 발발 원인, 그 전쟁의 성격, 네. 이 앞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지 이걸 언급을 안 하니까 네. 국민들이 들을 때는 저 양반 저 도란 사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문재인 씨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되죠. 네. 6.25 때 입 닫고 있든지 예. 굳이 한다면은 참 6.25 전쟁은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6.25 전쟁은 저거 아니라 우리 기존의 학설 그다음에 그 옐친이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 만나러 왔을 때 소련 비밀문서 다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보도 다 나왔어요. 네. 6.25 전쟁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3자 합의에 의해서 3자 모의에 의해서 일어난 한반도 공산화 전쟁이라는 게 바로 나왔습니다. 나왔잖아요. 그 그리고 문서가. 그 예. 전쟁 책임이 김일성이한테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한테. 그렇죠. 예. 박헌영이가 남노당이 조직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오시니까 이 공산국가 하자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결국 위패 찍어가지고 이게 문제 삼다가 이제 그 미 군정에 사찰을 받으니까 북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꼬드긴 거 아닙니까? 네. 남쪽에 조직 다 해놨으니까 383만 넘으면 해방할 수 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김일성이 김일성이가 스탈린 찾아갑니다. 예. 우리 전쟁 준비 다 해놨으니까 승인해달라. 예. 승인해달라 하니까 스탈린이 처음에 반대해요. 예. 미국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달 후에 또 가요. 예. 가가지고 그때 박헌영이를 데려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준비 다 해놨으니까 승인해달라 하니까 그 스탈린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죠. 예. 근데 남쪽에서 먼저 쳐올라 오니까 쳐내려 간다고 하고 공격해라. 그래서 그 새벽에 해주에서 남조선 군대가 쳐올라서 우리가 반격한다고 김일성이가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미군 개입 이전의 전쟁을 끝내라. 예.
세 번째는 모택동이 찾아가서 그 지상군 투입을 요청해라. 네.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 승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김일성이가 박헌희 데리고 모택동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가니까 모택동이 좋다. 그런데 소련이 그 공군력을 지원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스탈린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합니다. 네. 서로 속임수죠. 그러니까, 예. 스탈린은 뭐 중국을 한반도 전쟁, 미중 전쟁에 끌어넣어 놓고 미국과 전쟁에 지상전에 끌어넣고 그 국력을 소모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6.25 전쟁은 분명하게 한반도 공산화 전쟁입니다. 예. 김일성, 스탈린, 모택 3자 모의에 의한 한반도 세계 공산화 일원으로 1차적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거기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 우리 국군, 미군, 유엔군이 참전한 자유우방 진영의 지도자들과 군대가 이를 막아낸 자유수호 전쟁이고 우리가 이긴 승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누구도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면은 네. 6.25 전쟁 안타깝지만 자유수호 전쟁.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내가 2000년 6.25 기념사업단 그 부단장을 했어요. 완스타 달고 처음으로 예.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자유수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6.25 전쟁을 그래 딱 규정하시더라고. 네.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6.25 전쟁은 우리 국민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 문재인이가 무슨 소리 하든 말든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아니, 문재인은 왜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의 자서전에까지 그 월남이 그 미군이 패퇴하는 거 희열을 내겠다고 쓰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 이분의 사고나 방식을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니, 어저께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데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박수가 터지고 그랬대요. 문재인이 간첩이 맞습니까? 오직 하면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평산에 내려가서 퇴임 후에 국민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예. 그냥 조용히 있든지 예. 굳이 한마디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네. 또 번영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해야죠. 아니 그거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 문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 이제 법적으로 지금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예. 어떤 특별한 반국가적인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죄가 맞죠.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죄가 있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USB 넘긴 거 USB에 이제 대한 그 뭐야 이적죄 같은 것도 있고. 예?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께서 예. 를 가지고 그 부분은 조사도 시키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니 그다음에 그 저 서해 공무원 그 월북 조작하느라고 이제 무슨 삭제하고 뭐 이런 거 국정원장 선에서 했겠어요? 안보실장 선에서 끝났겠어요? 대통령 보고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저 친구 송초로 당선시키려고 40년 친구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전 조직 8개 부처를 다 투입시키고 부정선거죠. 그것도 있고. 아니 뭐 죄가 한두 개요.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났는데 청와대 물건을 싹 다 가지고 갔더구만요. 참 바람직한 행위. 예. 이 죄를 모르려면 한두 것도 없는데요, 이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울부만 터뜨리면 뭐 합니까?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를 하면 나라가 돗자리 난다. 나라가 돗자리 나는 걸 우려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네. 저는 시간을 두고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 나라 두 쪽 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 처리하면서 하나 단계적으로 처리하면서 마지막 완결판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마지막 완결판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예, 또 예. 처리해야 되고요. 네, 네. 근데 뭐 감정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데 네. 그걸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요. 예. 또 분명히 또 말씀 하나 드리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외세 예수로 운명 좌우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네.
그 역사에 우리는 항상 그 외세에 의해서 국권이 제한되고 또 식민지까지 당했고 말이죠. 네. 유격 분쟁까지 치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킬 자각력을 갖지 못해서 그랬다. 네.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 네. 한미일 삼각 협력, 예, 예. 에서 북중로를 견제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야죠. 그러니까요.